75세의 인생 최대의 전쟁을 치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던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외곽, 인구 30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마을. 겨우 2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모이는 노인정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계신 분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존재의 이유이자 삶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작은 노인정에서 벌어진 회장 선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외곽, 은행나무가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는 봉암리. 이곳 봉암노인정은 1987년에 지어진 작은 건물입니다. 벽돌 건물의 파란 지붕 앞마당에는 평상 2개가 놓여 있고 건물 안에는 온돌방과 작은 식당이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제2의 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모여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함께 차를 마시고 화투를 치고 때로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곳. 그곳이 바로 봉암노인정이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이곳 노인정 회장을 12년째 맡아오고 계셨습니다. 올해 78이신 김영숙 할머니는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양재일을 하셨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힘으로 자식 셋을 키워내신 억척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은 제가 된장찌개 끓여올게요. 요즘 배추값이 떨어져서 김장김치도 한 포기 더 담갔어요. 김영숙 회장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고 활기찼습니다. 노인정을 운영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관리하고 난방비와 전기료를 계산하고 어르신들의 식사를 챙기고 때로는 아픈 어르신을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해야 했습니다. 김영숙 회장님은 이 모든 일을 묵묵히 해내셨습니다. 영숙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지. 맞아, 영숙이 없으면 우리 노인정 어떡하나. 어르신들의 칭찬은 언제나 김영숙 회장님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마을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75의 박순자 할머니는 서울에서 평생을 살다가 남편과 함께 귀촌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은퇴하셨고 박순자 할머니는 서울의 한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이사 온 박순자라고 합니다. 처음 노인정에 오신 날 박순자 할머니는 정갈한 옷차림에 단정한 말투로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서울 억양이 섞인 표준어, 곧게 펴진 어깨, 세련된 안경. 마을 토박이 어르신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머, 서울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김영숙 회장님은 환한 미소로 박순자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노인정 생활에 적응하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화투를 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장님, 노인정 회계장부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서울에서 회계 일을 좀 해봐서요. 박순자 할머니의 첫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사실 저는 숫자에 약해서. 김영숙 회장님은 순순히 회계장부를 보여드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고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지출 내역이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영수증 처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박순자 할머니의 지적은 날카로웠습니다. 아, 그게. 제가 원래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냥 대충. 김영숙 회장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충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시에서 나온 공적인 돈이에요. 투명하게 관리해야죠.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교사 시절의 엄격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정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노인정 운영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노인정 프로그램이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요. 서울 노인정들은 요가도 하고 서예도 배우고 스마트폰 교육도 받던데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는 시골이라 그런 거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제가 알아볼게요. 시에 신청하면 강사를 보내준다고 들었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제안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숙 회장님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영역이 조금씩 침범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주 후 박순자 할머니는 정말로 시청에서 요가 강사를 섭외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에 요가 수업을 할 거예요. 건강에 정말 좋대요.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막상 요가 수업이 시작되자 어르신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게 뭔 동작이여? 허리가 아파 죽겠네. 나는 그냥 화투가 좋은디. 일부 어르신들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할머니들은 요가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거 하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네. 박순자 언니 덕분에 새로운 거 배우네. 노인정 내에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숙 회장님을 따르는 전통파와 박순자 할머니의 변화를 지지하는 개혁파.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화목했지만 물밑에서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정적 사건은 6개월 전에 터졌습니다. 마을 체육대회 준비회의에서였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윷놀이하고 줄다리기 하면 되겠네요. 김영숙 회장님이 말씀하시자 박순자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올해는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보면 어떨까요? 요즘 다른 마을들은 게이트볼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던데요. 게이트볼? 그게 뭐요? 일본에서 온 운동인데 노인 체육으로 아주 좋대요. 제가 규칙을 알아봤는데 일본 거라고? 우리가 왜 일본 걸 해야 하는디? 김영숙 회장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장님, 요즘은 그런 거 따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좋은 건 배워야죠.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내가 판단할 일이요. 내가 회장이니까. 순간 노인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영숙 회장님도 박순자 할머니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두 분 사이의 긴장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3월 초 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시청에서 공문 한 장이 노인정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노인정 회장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 실시 안내. 김영숙 회장님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자동으로 연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12년 동안 그래왔듯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도 출마하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정안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순자 언니가 회장 선거에 나온다고? 어머, 이거 큰일 났네. 영숙이 회장님은 뭐라고 하셔? 김영숙 회장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12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자리. 그 자리를 누군가가 가져가려 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직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 자신의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자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김영숙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그냥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민주주의니까 경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박순자 할머니는 침착했습니다. 민주주의? 여기가 무슨 국회입니까? 그냥 동네 노인정이에요. 12년 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건 인정해요.
그래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두 분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정은 두 진영으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김영숙 회장님을 지지하는 영숙파와 박순자 할머니를 지지하는 순자파. 2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정확히 반으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선거일은 한 달 후로 정해졌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작은 노인정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김영숙 회장님의 선거운동은 전통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김영숙이가 지난 12년 동안 뭘 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노인정 난방 켜고 여러분 식사 챙기고 아프면 병원 모시고 가고 이 모든 게 사랑으로 한 일이에요. 김영숙 회장님의 연설은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맞아, 영숙이 없으면 우리 노인정 돌아가지도 않았어. 그래, 영숙이가 회장이어야 해. 영숙파 어르신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반면 박순자 할머니의 선거운동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노인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A사 용지에 공약을 정리해서 나눠드렸습니다. 박순자의 5대 공약. 1.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2.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도입 요가, 서예, 스마트폰 교육. 3. 노인정 시설 현대화 에어컨 설치, 화장실 개보수. 4. 정기적인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5. 젊은 세대와의 소통 프로그램 마을 청년회와의 교류. 이게 무슨 대통령 선거요? 노인정 회장 뽑는데 공약까지 만들어? 일부 어르신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흥미로워했습니다. 오, 에어컨이라. 작년 여름에 더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스마트폰 교육. 나도 손주들한테 카톡 좀 배우고 싶었는데. 박순자 할머니의 공약은 구체적이었고 일부 어르신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노인정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아침에 만나도 인사를 나누지 않는 어르신들이 생겼습니다. 화투를 칠 때도 영숙파끼리, 순자파끼리 따로 앉았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도 두 그룹은 분리되어 앉았습니다. 요즘 노인정 분위기 왜 이래?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중립을 지키려는 몇몇 어르신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중립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야, 너는 누구 편이여? 영숙이 편? 순자 편?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 양쪽에서 다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중립하였던 어르신들도 하나씩 둘씩 진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거 2주 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익명의 대자보가 노인정 게시판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숙 회장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지난 3년간 노인정 쌀 구입비에서 매달 5만 원씩 빼돌렸습니다. 대자보는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숙 회장님은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여? 나는 단 한 푼도 빼돌린 적 없어. 그럼 이 영수증은 뭐예요? 쌀 10kg 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8kg만 샀잖아요. 순자파의 한 할머니가 영수증을 들이밀었습니다. 그건 그때 쌀 가격이 올라서 10kg를 살 돈으로 8kg밖에 못 샀어. 나머지는 내 돈으로 보탰고. 증거가 있어요? 영수증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증거. 내가 왜 증거를 남겨? 나는 그냥 선의로. 김영숙 회장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의로 했던 일들이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영숙파는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박순자는 외지인입니다. 겨우 2년 살았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회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마을 일도 모르면서. 박순자의 남편은 건설업자입니다. 회장이 되면 노인정 리모델링을 자기 회사로 맡기려는 속셈 아닙니까?
박순자 할머니도 화가 났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우리 남편은 이미 은퇴했고 회사도 정리했어요. 그럼 증거를 보여줘봐요. 증거. 사업자 등록 취소 서류요? 가져올게요. 양측 모두 흥분했습니다. 이성적인 대화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노인정 식당에서는 매일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영숙이가 회장 12년 하면서 뭘 했어? 그냥 밥이나 해주고. 순자는 서울 사람이라고 잘난 척만 하잖아. 뭐? 잘난 척? 너희가 무식해서 그렇지. 뭐라고? 누가 누구 보고 무식하대? 급기야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치룡 할아버지와 정만수 할아버지가 서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양반아. 영숙이 욕하지 마. 너나 잘하라고. 순자 언니 인신공격하지 말고. 다행히 다른 어르신들이 말려서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노인정은 완전히 둘로 쪼개졌습니다.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 말도 섞지 않는 냉전 상태. 아침에 출근하듯 노인정에 오면 영숙파는 왼쪽에, 순자파는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누가 잡느냐로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KBS 뉴스 볼 거야. 아니야, MBC 드라마 봐야지. 채널 하나 바꾸는 것도 전쟁이었습니다. 육부마을의 분열. 노인정의 분열은 마을 전체로 번졌습니다. 어르신들의 자식들까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숙 회장님의 둘째 딸 김미정 씨는 서울에서 내려와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꼭 이기셔야 해요. 12년 동안 헌신하신 건데 이렇게 당할 순 없잖아요. 그래도 미정아, 선거는 선거니까. 아니에요. 저 박순자란 사람 뭔가 수상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에서도 아파트 부녀 회장하다가 쫓겨났대요. 진짜? 그런 소문이 있어? 네, 제 친구가 같은 아파트 살았는데 독단적으로 일 처리한다고 주민들이 다등 돌렸대요. 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영숙파는 이 소문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반면 박순자 할머니의 아들 박준혁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IT 회사에 다니는 박준혁 씨는 노인정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머니의 공약과 비전을 상세히 게시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SNS로 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도 관심 갖게 해야죠. 그래도 우리 노인정인데. 젊은이들이 뭘 알아?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부모님 모시잖아요. 관심 있어요. 박준혁 씨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도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해시태그 봉합노인정, 해시태그 변화, 해시태그 혁신. 해시태그를 달고 어머니의 활동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상외로 반응이 왔습니다. 우리 엄마 노인정도 저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박순자 할머니 응원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박순자 할머니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투표권이 있는 건 노인정 어르신들 뿐이었습니다. 온라인 여론은 실제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마을 슈퍼 앞, 미용실, 버스 정류장.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노인정 선거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너희 엄마는 누구 찍으신데? 우리 엄마. 당연히 영숙이 언니지. 평생 알고 지낸 사이인데. 우리 엄마는 순자 언니래.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대. 마을 전체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누구 찍을 거야? 나. 영숙이지. 당연하지. 나는 순자 찍을 건데. 뭐? 당신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간 건 당신이야. 12년이면 충분해. 이제 바뀌어야지. 바뀌긴 뭘 바뀌어. 영숙이가 최고야. 노인정 선거 하나가 마을 전체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선거 일주일 전 결정적인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시청 주관으로 노인정 회장 후보 토론회가 열린 것입니다. 원래는 이런 토론회가 없었지만 이번 선거가 워낙 화제가 되면서 시청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최초 노인정 회장 후보 TV 토론회. 심지어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노인정 어르신들은 물론 마을 주민들도 모두 텔레비전 앞에 모였습니다. 사회자는 시청 노인복지과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봉암노인정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숙 후보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숙 회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김영숙입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이 노인정을 제 집처럼 생각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난방을 켜고 여러분의 식사를 챙기고 아프신 분은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이 모든 게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정은 시설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저는 그 가족의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연설이었습니다. 영숙파 어르신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할머니 차례였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저는 박순자입니다. 김영숙 후보님의 헌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감사와 선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노인정도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투명한 회계, 다양한 프로그램, 현대화된 시설. 이것이 제가 약속드리는 변화입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순자파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숙 후보님, 회계 투명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회계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단 한 푼도 제 주머니에 넣은 적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돈은 제 돈으로 보탰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이유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영숙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습니다. 박순자 후보님, 외지인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2년 전에 이 마을에 왔습니다.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마을을 제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지인이라는 편견보다는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토론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김영숙 후보님, 12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계속하시려고 합니까? 충분하다는 건 누가 정합니까? 저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시간과 관계없습니다. 박순자 후보님, 구체적인 예산안도 없이 어떻게 공약을 실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시청과 협의했습니다. 노인정 현대화 예산은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 프로그램도 복지관과 연계하면 무료로 운영 가능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토론회가 끝났을 때 시청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역시 영숙이가 진심이 느껴져. 아니야, 순자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야. 결국 토론회도 승부를 가르지 못했습니다. 선거 전날 밤, 김영숙 회장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2년을 떠올렸습니다.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반겨주던 어르신들의 얼굴.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순간들. 내일이면 끝이구나. 김영숙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기든 지든 노인정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편 박순자 할머니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내일 당선되면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정을 개선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깨졌습니다. 관계, 신뢰, 평화. 그래도 변화는 필요해. 나는 옳은 일을 하는 거야. 박순자 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같은 밤 노인정 어르신들도 각자의 집에서 고민했습니다. 내일 누구를 찍어야 하나. 어떤 어르신은 영숙파였다가 순자파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순자파였다가 다시 영숙파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운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새벽 3시 김영숙 회장님은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정을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회장님. 순자 씨도 잠이 안 오시나 보네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박순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전 그냥 노인정을 더 좋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르신들이 편하셨으면 했어요. 우리 둘 다 노인정을 사랑했던 거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김영숙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편을 가르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내일이면 결과가 나오겠죠. 네. 순자 씨,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가요? 누가 이기든 노인정을 잘 지켜주세요. 어르신들을 잘 보살펴 주세요. 회장님도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투표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구부 투표일. 2024년 4월 15일. 봉암노인정 회장 선거일. 아침 9시부터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청에서 파견된 선거관리 직원들이 노인정 강당에 투표소를 설치했습니다. 기표소 2개, 투표함 하나. 작은 선거였지만 절차는 정식 선거와 똑같았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훨씬 긴장된 표정으로.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있소.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인정 정회원 20명. 한 명 신분증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기표소 안에 들어가면 2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번 김영숙, 2번 박순자. 어르신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투표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도 이만큼 절실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로 자신들의 일상에 관한 문제였으니까요. 1번, 2번. 기표소 안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도장을 찍었습니다. 투표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투표 완료하셨습니다. 한 명씩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는 오전 중에 모두 끝났습니다. 2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율 100%. 이제 개표만 남았습니다. 오후 2시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선거관리 직원이 투표함을 열었습니다. 투표용지를 한 장씩 꺼내서 펼쳤습니다. 1번 김영숙, 2번 박순자, 1번 김영숙, 2번 박순자. 표가 나올 때마다 어르신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1번 김영숙, 1번 김영숙. 연속으로 김영숙 표가 나오자 영숙파가 환호했습니다. 2번 박순자, 2번 박순자. 연속으로 박순자 표가 나오자 순자파가 박수를 쳤습니다. 개표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팽팽해졌습니다. 10번째 표까지 개표되었을 때
김영숙 6표, 박순자 4표. 김영숙 회장님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10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11번째 표. 2번 박순자. 김영숙 6표, 박순자 5표. 12번째 표. 2번 박순자. 김영숙 6표, 박순자 6표. 동점이 되었습니다. 노인정안이 술렁였습니다. 13번째 표. 1번 김영숙. 김영숙 7표, 박순자 6표. 14번째 표. 2번 박순자. 김영숙 7표, 박순자 7표. 다시 동점. 15번째 표. 1번 김영숙. 김영숙 8표, 박순자 7표. 16번째 표. 2번 박순자. 김영숙 8표, 박순자 8표. 또다시 동점. 이제 4표만 남았습니다. 17번째 표. 선거관리 직원이 투표용지를 펼쳤습니다. 1번 김영숙. 김영숙 9표, 박순자 8표. 영숙파가 환호했습니다. 아직 3표 남았어. 순자파가 외쳤습니다. 18번째 표. 2번 박순자. 김영숙 9표, 박순자 9표. 다시 동점. 이제 2표만 남았습니다. 노인정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19번째 표. 선거관리 직원의 손이 투표용지를 집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1번 김영숙. 김영숙 10표, 박순자 9표. 영숙파는 환호했지만 아직 1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표. 20번째 표. 선거관리 직원이 마지막 투표용지를 집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종이에 쏠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투표용지가 펼쳐졌습니다. 2번 박순자. 김영숙 10표, 박순자 10표. 동점. 정확히 10대 10 동점이었습니다. 노인정안이 술렁였습니다. 동점이라니. 이럴 수가. 선거관리 직원도 당황했습니다. 아, 동점인 경우는 규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동점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재투표. 어르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네, 일주일 후에 다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또다시 일주일을 이 긴장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 어르신들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김영숙 회장님과 박순자 할머니도 지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김영숙 회장님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엄마 동점이라며? 괜찮아, 다음 주에 이기면 돼. 그게 아니라 엄마 그만두고 싶다. 뭐? 왜? 이길 수 있는데. 미정아, 엄마는 지쳤어. 이렇게까지 해서 회장하고 싶지 않아. 엄마, 12년 동안 하셨잖아요. 왜 갑자기? 12년이면 충분해. 순자 씨 말이 맞아.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 김영숙 회장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정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회장 선거 후보 사퇴 공고. 저 김영숙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장 선거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그동안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보 김영숙 배상. 어르신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이가 사퇴를 했다고? 왜? 무슨 일이요? 영숙파 어르신들은 김영숙 회장님께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왜 사퇴를 하시는 거예요? 김영숙 회장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좀 쉬고 싶어요. 12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다른 분께 기회를 드리려고요.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지 않아요. 사실 작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순자 씨가 출마하면서 결심하게 됐죠. 그날 오후 박순자 할머니도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회장 선거 후보 사퇴 공고. 저 박순자 역시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후보 박순자 배상. 이번에는 순자파가 놀랐습니다. 언니 왜요? 이기실 수 있는데.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노인정을 좋게 만들고 싶었는데 오히려 노인정을 망가뜨렸네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알잖아요. 선거 때문에 노인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 후보가 모두 사퇴하자 선거는 무산되었습니다. 시청에서는 긴급히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후보가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규정상 재공고를 해야 합니다. 일주일 후 새로운 선거 공고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숙 회장님도 박순자 할머니도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노인정은 회장 없이 한 달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난방을 켜지? 점심은 누가 준비해? 청소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난방 켤게. 나는 점심 준비할게. 청소는 우리 같이 하자. 회장이 없으니 모두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선거 때 생긴 앙금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는 미안했소. 너무 심했지. 나도 미안해. 흥분해서. 영숙파와 순자파의 구분이 흐려졌습니다. 다시 함께 화투를 치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김영숙 회장님과 박순자 할머니도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순자 씨, 요가 다시 시작하면 어때요? 회장님도 같이 하실래요? 나야 몸이 굳어서.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요가 매트를 깔았습니다. 이 동작이 맞나? 아니에요, 이렇게요. 함께 웃었습니다. 선거 전에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정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회장을 뽑아야 하는 거 아니요? 또 선거할 거야? 난 질색이다. 어르신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젊은 사회복지사가 제안했습니다. 어르신들, 굳이 회장 한 명이 모든 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역할을 나눠서 여러분이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역할을 나눈다. 네, 회계는 숫자에 밝으신 분이, 프로그램은 관심 있으신 분이, 시설 관리는 또 다른 분이. 이렇게요. 오, 그것도 방법이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노인정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회장 한 명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총무 김영숙 전반적인 조율, 마이너스 회계 박순자 재정관리, 마이너스 프로그램 이순희 문화활동기획, 마이너스 시설 정만수 건물관리, 마이너스 복지 최영자 어르신 돌봄. 각자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맡았습니다. 권력이 분산되니 갈등도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5명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에어컨 설치하는 거 어때요? 좋지. 근데 예산은? 시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신청하자.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봉암노인정은 많이 변했습니다. 새로 설치된 에어컨 덕분에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요가 수업이, 목요일에는 스마트폰 교육이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선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활력이 생겼습니다. 김영숙 할머니와 박순자 할머니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순자야, 오늘 점심 뭐 해줄까? 영숙 언니, 제가 배운 새로운 레시피가 있어요. 같이 해봐요. 두 사람은 부엌에서 나란히 요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참 어리석었지? 맞아요. 회장 자리 하나 가지고. 그래도 그 덕분에 이렇게 됐잖아. 그러게요. 세웅지만 해요.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신문에서 노인정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봉합노인정의 새로운 운영 방식이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아, 그게 우리가 대단한 건 아니고요. 김영숙 할머니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게 낫더라고요. 박순자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혹시 그 유명한 선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걸 배운 시간이기도 했죠. 뭘 배우셨나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 함께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기고 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그게 뭔가요? 관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김영숙 할머니가 박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자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날 밤 노인정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운영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파티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테이블에는 각자 가져온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가 만든 잡채, 박순자 할머니가 만든 샐러드, 다른 할머니들이 만든 전과 나물들. 자, 건배. 어르신들이 막걸리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노인정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영숙 언니. 그때 일 생각나?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잊을 수가 있나? 내 인생 최대의 사건이었지. 나도 그래. 그때는 정말 심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웃기기도 해. 어르신들이 하나둘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나는 진짜 밤에 잠도 못 잤어. 누구 찍을지 고민하느라. 나는 투표 직전까지도 마음이 바뀌었다니까. 그래도 동점이 나온 건 신의 한 수였어. 덕분에 우리 정신 차렸잖아. 맞아, 맞아. 웃음소리가 노인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순자 언니. 저는 서울에서 살 때 외로웠어요.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과 인사도 제대로 나눠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제 가족이에요. 박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거 때는 제가 너무 앞서 나가려고 했어요. 변화만 외치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죠. 관계요. 사람의 마음이요. 영숙 언니를 비롯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김영숙 할머니도 일어났습니다. 순자 언니, 나도 잘못했어. 너무 고집부렸어. 변화를 두려워했고 내 자리를 빼앗길까봐 불안해했어. 근데 순자 언니 덕분에 배웠어. 변화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것.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 두 할머니가 껴안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 울지들 마시고. 오늘은 즐거운 날이잖아. 누군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맞아, 노래나 부르자. 뭐 부를까? 아리랑. 어르신들이 함께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노래소리가 노인정을 넘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날 밤 봉합리는 따뜻했습니다. 지금도 봉합노인정은 운영위원회 시스템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여전히 어르신들의 식사를 챙기고 있고 박순자 할머니는 꼼꼼하게 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제 누가 봐도 최고의 친구입니다. 매일 아침 함께 노인정에 오고 함께 요가를 하고
함께 점심을 준비합니다. 가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만 이제는 대화로 풀어갑니다. 언니,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내 생각은 좀 다른데. 그래도 순자 언니 말도 일리가 있네. 절충해보자.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습니다. 봉암노인정의 이야기는 작은 마을의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 인정받고 싶은 마음,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관계의 소중함.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화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노인정 회장 선거는 끝났지만 어르신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봉암노인정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영수가 오늘 점심 뭐 해? 순자야, 같이 된장찌개 끓이자. 좋아. 두 할머니가 나란히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다른 어르신들도 웃습니다. 이곳은 봉암노인정.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곳. 오늘도 봉암리의 노인정은 평화롭습니다. 작은 건물, 낡은 시설이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노인정, 그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담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작은 노인정 회장 자리가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함께하는 것, 서로를 이해하는 것, 손을 잡는 것. 김영숙 할머니와 박순자 할머니는 선거를 통해 경쟁자가 되었지만 결국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봉암노인정 어르신들처럼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사랑입니다.